해독소 아니면 박찬영 원장입니다. 지금 이 해독에 대한 시리즈물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해독은 결국 들어오는 것과 배출되는 것의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그때 이제 들어오는 독소가 음식독, 술독, 스트레스독, 환경독, 약독 이런 문제였다면 오늘은 그 전체 카테고리 중에 이제 음식독에 대한 얘기 두 번째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음식의 양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음식은 그러면 어떤 질로 먹어야 되고 또 음식을 어떻게 섭취해야 되고 음식은 어떤 구성 비율로 먹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해독의 관점에서 제가 생각할 때 현대의 음식의 가장 두 가지 큰 잘못된 축이 탄수화물 중독과 오메가6 과잉입니다. 탄수화물 중독에 대해서는 대단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음식의 영양소의 대표 영양소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인데 사실 단백질, 지방은 내가 좀 과하게 먹더라도 우리 인체 필요 이상량으로 먹더라도 넘치는 부분은 어느 정도 몸 밖으로 대변과 소변 자동 배출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설사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죠. 근데 탄수화물이라는 것은 한번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이상 거의 100% 흡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100% 흡수된 탄수화물은 결국 우리 인체에서 두 가지 작동을 합니다. 뇌나 근육에서 에너지로 소비되어서 사라지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 탄수화물은 간으로 가서 지방으로 축적이 되거나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현대인들 중에 탄수화물 중독이 많이 난 이유가 옛날에 비해서 신체 활동량은 대단히 줄어들었는데 탄수화물 섭취량은 전혀 줄지를 않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활동량이 대폭 축소되어 있는 현대인들한테는 자기 신체 활동량보다 많이 먹는 탄수화물은 무조건 건강에 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뇌와 근육과 체온으로 소비되고 남은 탄수화물은 전부 간으로 가서 지방으로 축적이 되고 그게 내장지방, 군살동, 뼈, 지방간, 고지혈, 콜레스테롤 이런 심혈관 모든 문제의 베이스에는 활동량보다 과하게 먹은 탄수화물이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탄수화물이라고 하면은 밥, 빵면, 밀가루만 적게 먹으면 나는 탄수화물 적게 먹어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숨어있는 탄수화물, 떡, 감자, 고구마, 옥수수, 그 다음에 과일 속 당분 같은 탄수화물이 훨씬 더 영향을 미친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탄수화물을 자기 신체 활동량에 비례해서 많이 먹고 적게 먹고 이 생각을 할 때 떡, 감자, 고구마, 옥수수, 과일이라는 탄수화물을 까먹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대부분 50대, 60대 분들 살찌는 이유가 떡, 감자, 고구마, 옥수수, 과일 때문에 살찐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단백질과 그래서 탄수화물은 철저히 자기 신체 활동량에 비례해서 많이 먹을지 적게 먹을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단백질과 지방의 문제인데요. 지방이라는 것은 좀 과하게 먹어도 그게 대변으로 설사로 빠져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고지방 다이어트의 원리가 지방 위주로 먹게 되면 탄수화물 중독으로 인한 거짓 식욕이 덜 생기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덜 먹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과하게 먹은 지방은 대변으로 빠져나오고 지방으로 배가 채워지기 때문에 탄수화물은 덜 먹기 때문에
살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고지방 다이어트의 원리예요. 근데 현대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고지방 다이어트의 가장 문제점이 좋은 지방과 나쁜 지방의 구별이 없이 아무 지방이나 그냥 막 먹어라. 이건 대단히 위험합니다. 오롯이 그렇게 크게 고통 없이 살을 뺄 목적이라면 좋은 지방 나쁜 지방 구별 없이 지방만 먹어도 살이 어느 정도는 빠져요. 근데 이 식습관이 3개월 이상 계속되면 얻는 장점보다 단점들이 더 커지면서 심혈관에 상당한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좋은 지방과 나쁜 지방의 구별은 무엇이냐? 우리가 흔히 지방하면 포화, 불포화는 나누고 포화는 건강에 나쁘고 불포화는 건강에 좋다. 이런 이분법으로는 절대 좋은 지방, 나쁜 지방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속이 거치면서 식물을 재배하고 사육된 가축을 먹기 시작하면서 오메가3, 6 비율이 1대4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지금 현대의 식생활 구조에서는 오메가3, 6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얼마나 되실 것 같습니까? 무려 1대10, 1대30. 초고도 비만 환자들 지방 구성 비율을 분석해보면 1대100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어마어마한 오메가6가 어디서 유입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매일 음식을 만들어 먹을 때 넣는 식용유입니다. 지금 모든 식용유 중에 오메가9 계열의 올리브 기름, 들기름 정도를 빼면 그 모든 식용유가 오메가6입니다. 그게 포도씨유, 해바라기유, 까놀라유, 콩식용유 구별 없이. 원래 전통적으로 기름이라는 것은 압착해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단단한 씨앗 종류에서는 옛날에는 기름을 식용유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들깨, 참깨 같은 이런 눌러도 기름이 잘 나오는 걸 짜서 일부 식용유 형태로 먹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딱딱한 포도, 그 다음에 다양한 형태의 씨앗 종류, 콩도 사실 눌러 짜봤자 기름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딱딱한 씨앗 속에서 어마어마한 기름을 용출해서 식용유를 만듭니다. 그 작업 과정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 딱딱한 씨앗을 일단 그 미숫가루 형태로 잘게 분쇄를 합니다. 그 속에는 지방이 들어있기 때문에 눌러서는 안 나오고, 그러면 이걸
핵산이라는 화학 유기용매에 미숫가루처럼 분쇄한 씨앗을 담그면 씨앗 속에 오메가6 기름이 100% 녹아 나옵니다. 이렇게 녹아 나온 식물의 씨앗의 기름과 핵산이라는 화학 유기용매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이 핵산이라는 강한 산성 용액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양잿물이라는 수산화나트륨을 넣어서 중화를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오롯이 딱딱한 씨앗에서 오메가6 계열의 여러분들이 매일 먹고 있는 식용유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식용유의 베이스들도 바로 식용유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방부제, 표백제, 뭐 각종 첨가제가 또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게 일반 식용유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식용유를 과다 사용한 음식을 드시는 게 건강에 비만에 엄청나게 마이너스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튀김, 부침개, 전, 후라이드 양념치킨, 돈가스, 탕수육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오메가6 계열에서 만들어지는 음식분들이죠. 그래서 오메가3와 6의 비율이 그렇게나 무너지는 것이죠. 야생에 비해서 1대 10, 1대 30, 1대 50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하나 오메가6의 유입 경로가 있습니다. 바로 고기의 지방들입니다. 아무 고기나 오메가6가 많은 게 아니라 콩, 옥수수 사료를 먹여서 키운 돼지, 닭, 소의 기름입니다. 지방. 그러니까 야생에서 뛰어노는 동물의 고기는 오메가3와 6의 비율이 1대1로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콩, 옥수수의 씨앗의 그 지방의 구성 성분들이 오메가6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먹고 마블링이 형성된 돼지, 닭, 소의 지방이 바로 오메가6 기름 덩어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툭불이라고 비싸게 사 먹는 그 마블링이 결국 콩, 옥수수 사료에서 유입된 오메가6 기름 덩어리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건강에 심혈관 질환에 가장 나쁜 고기를 어쩌면 가장 비싸게 사 먹고 있는 꼴이 되죠.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콩, 옥수수 사료로 키워진 고기의 지방과 오메가6 계열의 딱딱한 씨앗에서 만들어진 식용유를 통해서 현대인들의 지방의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방은 포화, 불포화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눌 수도 안 되고, 포화 지방 중에서도 건강한 포화 지방이 있고, 불포화 지방 중에서도 오메가3와 오메가6 기름의 균형이 무너지면 엄청나게 우리 건강에 비만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 사실을 반드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올리브유는 신기하게 올리브라는 씨앗에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들깨, 참깨처럼 씨앗을 압착해서 만든 게 아니고 열매, 올리브 열매에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일도 열매 중에 하나죠. 근데 대부분 열매들은 당분 위주로 되어 있는데, 특이하게 올리브 열매는 오메가9 계열의 지방이 가득 들어있는 열매가 올리브 열매죠. 그래서 이것은 굳이 화학 유기용매에 담궈서 지방을 녹여낼 필요가 없이
그냥 압착해서 유일하게 얻을 수 있는 기름 중에 하나가 올리브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메가6 계열도 아닌 오메가9 계열이고 눌러 짤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식용유를 이용한다면 올리브유를 이용하라. 근데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될 것은 압착 올리브유를 튀김이나 이럴 때 쓰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튀김이나 이런 걸 쓸 때는 그 퓨어 올리브유라고 있습니다. 요걸 쓰시고 그 다음에 소스 드레싱 무침 열을 가하지 않을 때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쓰시고, 그리고 저는 뭐 김치볶음밥이나 이런 볶음 요리에 식용유를 사용하지 마시고 질 좋은 동물성 버터나 돼지기름 라드를 사용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차라리 그게 식물성 오메가6 계열의 기름보다 어쩌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 하나만 하더라도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이 얘기들이 무궁무진합니다. 짧은 시간에 이걸 압축해서 얘기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은 있지만은 마지막 하나,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지방이 바로 트랜스 지방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식물성 액체 기름에다가 수소를 첨가해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동물성 버터처럼 고체화시킨 것이 바로 경화유, 소위 말하는 마가린, 쇼트닝 같은 인공 경화유. 그 인공적으로 버터처럼 고체 형태로 만든 기름 속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습니다. 이 트랜스 지방은 플라스틱 지방이라고 해서 우리 인체에 들어가면 생명 활동의 유연성을 떨어뜨려서 모든 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정말 그 독약 같은 지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먹는 또 인스턴트 가공식품 속에 들어있는 대부분의 지방이 바로 트랜스 지방을 이용합니다. 마가린, 쇼트닝 같은. 그래서 인스턴트 가공식품이 좋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가장 질 나쁜 트랜스 지방을 이용해서 음식을 만든다는 것이죠. 이 음식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얘기가 길어지는데 시간 구애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또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효소, 또 음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